기다리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선아 놀자 6회 시간입니다. 저는 소영선이고요. 제 옆에는 윤종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국 동시지방선거 6월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로써 딱 30일 남았습니다. 이제 뭐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요. 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각 당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각 당의 이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더 뭐한 것도 되는 네. 경기도지사 선거 정말 치열한 접전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1% 이내 깻잎 한 장 차이 초박빙 승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시아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3.9%,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43.3%로 0.6%포인트 차 초박빙 승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지선아 놀자 5회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그런 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도 그 전 조사에서는 또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그러다가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붙어 있는 그런 네,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대선 때와 네. 양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을 복기해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위기를 느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응집하면서 그 다음 주 조사에서는 초박빙 승부가 나왔고요. 거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다시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도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도 개표 때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가장 최근 조사가 0.6%포인트 차니까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로 승패가 결정이 됐단 말이죠. 거의 대선의 양상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여담이긴 한데, 윤종아 기자는 요새 그 지방선거철이라 그런지 집에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네, 그렇죠. 예. 그 여론조사 한다고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또 경기도지사, 경기도 교육감, 의회,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비례, 예. 또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 갑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또 열리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투표를 좀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그 선거 홍보 문자나 전화도 좀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전화가 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끊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그쪽으로는 반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응대를 해주는 편인지, 그게 궁금해요. 저요? 예. 보통은 이제 전화가 오면 네. 어떤 후보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예, 뭐 그 정도. 예. 그러니까, 누구누구들을 제시하는가.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보 차원에서 스캔을 네네. 좀 한번 하고, 예, 그 정도 하고. 응답은 제대로 안 해주고, 끊고,
아니,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응대를 해주실까 하는 부분에서 그런 쪽에서 어떤 바이어스는 없을까? 편견이 작용하지는 않을까? 저는 살짝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뭐 경기도지사 선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 경기도지사만큼이나 굉장히 이 경기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경기도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정책을 책임지는 경기도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어른뿐 아니라 곧 어린이날인데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제가 아니에요. 네네. 예.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위해 가지고, 정당 소속으로는 이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건데, 또 일정 기간 뭐 교육 경력은 그래도 있어야 출마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나 대학 교수 등 교육 경력이 있는 분들이 출마를 할 수 있고요.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정당 추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당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진보와 보수 진영이 후보를 내서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경기도지사 선거만큼이나 치열한 접전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윤종아 기자랑 얘기 나누다가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경기도 교육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선거 비용에 있어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들보다는 좀 불리하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정당의 조직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지원 또 이런 것이 또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요.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선거 비용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꽤 많이 후보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당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 예, 당연히 네. 이 정당 추천제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그만큼 이제 구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보수 진영을 보니까 단일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임태희 전 한경대학교 총장이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합니다. 임태희 전 총장은 또 정치인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MB정부 대통령 실장, 또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선대위 총괄 상황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예. 국회의원 할 때 분당 쪽에서도 국회의원하고 그랬죠? 예, 분당에서 3선을 했습니다. 예. 뭐, 워낙 이제 중앙 인사로 네임밸류도 좀 있고, 또 보수 진영이 그동안 이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모두 패했어요. 네네. 예. 그 이유 중 하나가 보수 분열이었다. 단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 보수 단일화가 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임태희 전 총장 외에도 3명의 인사가 출마를 준비했는데요. 네. 하지만 임 전 총장 외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한편에서 그 진보 진영을 살펴보면 이 진보 진영은 지금 후보 단일화 논의 자체가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네. 예. 진보 진영에서는 모두 6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박효진 전 정교조 경기지부장,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한복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는데요. 경기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혁신연대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게 매끄럽지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도하는 단일화 경선에 6명의 후보 중 2명의 후보가 현재 불참한 상태고요. 네. 박효진 전 정교조 경기지부장과 이한복 전 경기도 교육연구원장이 단일화 경선에 불참한 상태입니다.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거성 전 청와대 수석, 성기선 전 교육과정평가원장, 송주명 교수 3명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단일화 경선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는데요. 이 4명이 참여했다가 1명이 또 중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단일화 결과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가 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 불참한 박효진 전 정교조 지부장, 이한복 전 경기도 교육연구원장과의 추가 단일화 논의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그렇다면 보수 진영이 아무래도 조금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 임태희 전 총장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예. 지금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진보 보수 진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찾기는 힘든데요. 예. 하지만 진보 진영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진보 단일 후보와 임태희 전 총장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예. 뭐 저희가 대선 때부터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건 인물, 정책, 구도 이 3박자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이 구도가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제 그 교육 현장이 자칫 구도에 매몰되다 보면 정치권의 어떤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전해드리면서 구체적인 공약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반쪽이 난 상황이어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경기도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방선거 소식을 전하면서 정책과 공약 비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6일 지방선거 특집 지선아 놀자 6회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이 풀뿌리 일꾼을 뽑는 선거고요. 또 경기도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